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이사장 이선재입니다. 저희 선생님과 관계를 간단히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 인연 맺게 된 얘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전공을 법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자산관리공사, 성업공사에 다니다가 제가 건강을 잃어서 저희 선생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뭐 구구한 얘기는 말씀 안 되기로 하고 선생님 모시고 제가 한 28년 정도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 이제 저희 선생님 많은 분들이 이제 선생님 아시는 분들 많고 계신데 선생님이 굉장히 그 독특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았냐면 전화 5,000개를 외웁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은 그 지역 사람들 좀 모이게 연락을 하라 하시면서 그럼 이제 저희는 명단을 갖고 가거든요. 그럼 명단 찾고 있으면 전화번호 부릅니다. 빨리 전화하라고. 네,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욕심도 많으셨던 분이고, 그래서 또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또 직관력이라는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그 양 채우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선생님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이요. 그래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그 선생님 나무라고 그러면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다 내빼버리고 못난 제가 선생님을 28년 동안 모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분나무가 선산 지키더라고 가장 못난 제가 선생님 모시고 28년 살다가 선생님 갑자기 타계하셔가지고 갑자기 타계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선생님이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네요. 왜 건강법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사실은 단명도 아닌데 단명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오해도 불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생님은 민주화운동 계속 하셨어요. 자유당 때부터 소년빨시당도 하셨고 통일운동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요 제야 쪽에 있었고 항상 쫓겼습니다. 근데 특히 5.18 광주 시민혁명이죠. 그때는 저희 선생님 이제 계엄군에 잡혀가가지고 그때 몸을 다치셨어요. 그래서 갈비가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이 찔리고 또 다리가 또 중간에 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절단하자고 그랬었는데 그걸 거부하시고 단식으로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갈비 부러질 때 간 손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당신이 그걸 이제 이겨내셨는데 워낙 이게 술을 좋아하셨어요.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데 이제 젊어서는 단식하고 또 뭐 생식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건강히 지키는데 연세 드시니까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선생님이 간 종양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그 순간까지도 저희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선생님 헤로인을 좀 맞읍시다. 헤로인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뭐 중독되고 막 그런 거 아니거든요.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통증만 가시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거 거부하셨어요. 거부하시고 저 이제 교육원에서 그냥 자연사도식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아마 천수는 아마 제대로 하셨으면 103세까지는 하셨을 텐데 운동 너무 많이 술 좋아하시고 또 그 다친 덕택에 좀 일찍 돌아가신 만 77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래서 선생님 돌아가시니까 또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정말 우리 선생님 같은 그런 어떤 선천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또 그런 우리 선생님 같은 인물이 저는 나타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우리 선생님 같은 그런 선천얘기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은 200년에 한 분씩이 태어날 거다.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하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또 선생님이 저한테 준 가르침, 또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은 저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아까 선천적으로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바로 할 수 있지만 저는 안 돼요. 예를 들자면요, 저희 선생님은 딱 손 잡고요, 혈압을 정확히 재버리십니다. 혈액형 하는 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냐? 항상 저한테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네 혈압을 항상 재봐라. 재고 손을 맥을 짚어보는데 눌러봐라. 그래서 얼마 눌리면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러면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안 돼요. 저희 선생님은 그 딱 계산해서 나오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자면 그런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빠른 시일 날에 그런 방법들만 후배들한테 전수해주고, 우리 선생님 같은 그런 뛰어난 인물이 나와가지고 정말 우리 전통학이 정말 세상에 싹 널리 퍼지고 사람들한테 싹 알게 돼서, 아프면 요새 그러지 않습니까? 전라도 말로 종액가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프면 종액가심이 돼요, 누구나. 그러니까 종액가심 되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사람들이 질병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하루빨리 왔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이제 40분인데 40분 동안 저희 선생님이 펼쳤던 민족생활학, 그 민족생활학을 제가 좀 지금 후배들이 바꿉니다. 왜 그러냐면, 민족이란 말은 천부적인 개념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들은 아마 우리 자료집이 여러분 드렸을 거예요. 그 자료 속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한번 읽어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아무튼 민족생활학을 저희 선생님 펼쳤는데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저는 저희 후학들이 지금 민족생활학보다는 바른생활건강법, 민족생활건강법을 바른생활건강법으로 고치는 게 없겠나, 이렇게 해서 지금 바른생활건강법으로 지금 바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족 하면은요, 민족은 천부적인 개념이잖아요. 하늘이 주는 개념입니다. 민족은 바뀌질 않아요. 시족은 바뀌고 국민은 바뀝니다. 국적이 바뀌면 되고요, 양자가면 성씨도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한민족이 없어지지 않는 한, 지상에서 멸족되지 않는 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우리는 한민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부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30만 가정이요, 다문화 가정입니다.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 생활이요, 옛날 그 전통적인 생활만 좀 고집할 형편이 못 돼요. 왜 그러냐면요, 기후온난화 현상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곡채소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과가 대구가 주산지였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요, 강원도 가야 돼요. 중간에 예산으로 왔다가 지금 강원도 가지 않으면 사과 먹기 어렵습니다. 지금 변하고 있어요. 기후가 엄청 변하는데, 이 변하는 세상에서 민족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전통만을 주장한다면 좀 우리 건강시키는 거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른생활건강법으로 바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좀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자, 특별히요,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이 강연하는 날 말고 우리나라 명절 중에요, 단오입니다. 오늘이 단오. 단오날은요, 옛날부터 어때요? 뭘 선물합니까? 더위가 이제 왔기 때문에 부채를 선물해요.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셨는데, 제가요,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드려야 되겠어.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어요? 선물 받으려고. 그래요. 무슨 선물 받으러 오셨냐, 여러분들이? 건강이는 선물. 이거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40분 동안 제가 건강을 얘기하고 이 얘기하겠습니까? 다 못 드려요. 그런데
꼭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기 전에, 그걸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좀 묻고 싶어요. 아프면 어떻게 하죠? 우리 선생님,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예, 맞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그죠? 유치원생부터 계속 아프면 어떻게 하나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요새 병은요, 어떤 병이냐? 세균에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 우리 몸에 신진대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는 대사질환이에요. 대사성 질환. 어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인 내 문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자 그 말은요, 약으로 이놈을 처치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대사성 질환이 약으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대사성 질환은요, 생활이 잘못돼서 옵니다. 옛날에는요, 부자들만 걸렸어요. 그 대사성 질환이 암, 고혈압, 당뇨, 치매, 중풍 이런 병입니다. 옛날에는 부자들만 걸려서 부자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밥 먹을 만하게 사니까 누가 걸리기 시작해요? 성인들이, 어른들만 걸립니다. 그래서 성인병으로 바뀌었어요, 이 대사성 질환이. 그러더니요, 지금은요, 애들이 걸려요. 비만 애들도 문제고요, 고혈압도 걸리고요, 암도 걸리고, 서울대 병원에 가면 암병도 8동이나 있어요. 병원은 엄청 많아지고, 의사들은 엄청 많아지고, 의대도 엄청 많아졌고, 엄청나게 의사들도 많이 나오고, 약도 엄청나게 발달했는데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선생님이요, 50년 전에 이거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족생활학을 펴신 거예요. 바른생활건강법, 제가 이 얘기는 바른생활건강법을 펴신 겁니다. 아프면은요, 이것만 가르쳐 드릴게요. 아프면 병원에 가지 마시고 반성하세요. 내가 뭘 잘못 먹었는가, 뭘 많이 먹었는가, 이부자리는 발로 차버리지 않았는가.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까? 맞으면 박수 한번 치셔야죠. 아프면은요, 반성하십시오. 그런데 반성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반성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자, 요새 병은 생활습관병인데 대부분 요새, 그러니까 대사성 질환, 소위 생활습관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치병이고요, 잘 안 낫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활습관병인데 생활이 어떻게 돼서 왔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활이 서구화되었으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시의주 생활이 서구화돼서 그런 병이 많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서구화됐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식이냐? 미국식이다 이거예요. 미제병입니다. 요새 병은 미제병이에요. 자, 우리는요, 얼굴이 어때요? 노랗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체가 깁니다. 하체가 작고. 우리는요, 창자가 깁니다. 그래서 곡채소 위주로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식으로 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육류 위주로 삽니다. 빵 쪼가리 먹습니다. 상체가 기니까 맨바닥에서 자야 돼요. 그래서 온도로에서 자가지고 허리를 펴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잡니까? 침대 위에서요. 그러니 허리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자, 한국 사람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 소가 사람에게 이끌려가지고 목장에 갇히면서부터 병이 듭니다. 자연의 동물들은 거의 병이 없어요. 야생 동물들은 병이 없습니다. 특히 세균성 병은 없습니다. 야생 동물들은요, 울타리를 씌우면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인간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병이 많아집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거든요. 제가 지금 65인데, 제가 시골에 살고 있던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개가요, 생리하는 걸 한 번도 안 봤어요. 생리한 개를 못 봤어요. 그런데 요새 개는 생리도 안 나대요. 그래요? 개가요, 밖에 내놓으면 절대로 생리 안 씁니다. 개는요, 우리나라 개는요, 전부요, 진돗개 피를 받았거든요. 풀어놓으면요, 최고의 사냥개가 됩니다. 전부 바보 멍청이 되고 생리하는 개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소가요, 그래서 풀을 먹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끌려가지고 목장에 살면서 이제는 뭘 먹어요? 사료를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미국은요, 고기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뼈 안 먹잖아요. 우리는 뼈까지도 다 국물로 우려가지고 다 먹어버리죠. 그리고 꼬리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꼬리곰탕. 근데 미국 사람 꼬리 안 먹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을 잡고 나니까 소를 잡고 처쳐다 보니까 뭐가 자꾸 생겨요? 부산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말려요. 그래서 그걸 갈아가지고 사료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뭐 걸려요? 예? 광우병이요. 그러니까 소가 못 먹을 거 먹으니까 광우병 걸립니다. 개가 못 먹을 거 먹으면 무슨 병 걸릴까요? 광우병. 사람이 못 먹을 거 먹으면 무슨 병 걸릴까요? 예? 암 아니에요. 광인병 걸린다는데 광인병이 아니고 광란병 걸립니다. 우리가 지금 광란병 걸려 있는 세상이잖아요. 돈이면 다 든 세상.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입니까, 전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째야 사람다운 사람입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우리 김 교수님 계십니다. 자, 둘이만 저하고 있다고 합시다. 제가 이 순간 제 과거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저는요, 제가 이름도 모를 거 아닙니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우리 아내가 누군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과거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자, 여기 김 교수님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물을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요? 이선재 관장님. 아이,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저는 거기 따라갈 겁니다. 저는요, 그렇다가서 제가요, 뭐 먹을지도 모르고 다 잊어버렸으니까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그럼 나는 우리 김 교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본의 아니게 기억을 잊어버리고 과거를 잃어버렸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허수아비 되는 거죠. 예.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가요, 역사를 잃어버리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잊어버린 겁니다. 민족이, 국민이 역사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제병 걸린 거예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대병 걸린 이유가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인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내 신체 구조에 맞아야 돼요. 또 있어요. 한국에 살면은요, 한국 기후에 맞게 살아야 돼요. 신체적으로 신체 구조에 맞추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풍토에 맞게 살아야 건강한 겁니다. 그렇게 살게 다 만들어줬잖아요. 교회 다니신 분 한번, 교회나 성당 다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구를 창조해요? 인간을 만드십니다. 인간을 다 자식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으시더라. 보기에 기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플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아파요? 성경에는 선악과 따먹어서 그렇대요. 그 선악과 얘기를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선악과 따먹었다. 그것은요, 반자연적인 생활을 했다. 그냥 건강 측면에서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성경에는 은유와 비유로 써 있다니까. 하여간 뭐 틀리면 틀린 대로, 맞으면 맞은 대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고 내가 한국 사람인 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아까 얘기한 제가 대사성 질환, 난치병에 빠지게 된 근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것은 이거예요. 크게요. 우리 상보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역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요, 이 역사를 잃어버리게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외래 종교라든가 외래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렇지만 특히 근세에 일제 36년 을사보호 조약 때부터 따져보면 40년 식민지 생활을 해서 이게 청산이 안 된 게 또 원인이에요. 그리고 남북이 어때요? 형제가 갈라져 가지고 이데올로기 싸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갈등이 거기서 다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해방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전부 우리 것은 버려버렸어요. 무슨 이름으로? 근대화 내지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전부 미국식으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 병들게 한 겁니다. 이제는 찾아야 돼요. 요새 한류가 뜨고요.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가요, 우리 생활이요, 많이 바뀌어요. 그게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엄청나게 우리한테 희망적인 요소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항이 어디에 있죠? 인천공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물류센터가 될 곳이 어디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가장 큰 항구가 어디에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 전북에 가면요, 새만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요, 충청도 가는, 장항으로 가는 장항선 열차가요, 복선으로 싹 됐어요. 이제 어디로만 연결되면 돼요? 경의선 연결해가지고요, 저기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요, 새만금은요, 도크가요,
50kg짜리예요.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립니다. 조선은요, 우리나라는요, 서양의 세리를 펼치면은요, 항상 국군이 열렸습니다. 저 어려서 저는 고향이 전북 고창입니다. 그 옆에 이제 부안, 변산, 이쪽이 이제 새만금인데, 변산 쪽에 올라가면 변산에는 기인들이 많이 살아요. 변산 그 산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저 북쪽은 구월산, 남쪽에 계룡산, 변산, 저쪽 장흥의 청관산, 이런 산들 기경연 산들입니다. 그 기인들이 많이 삽니다. 거기 가면 긴 어른들이 저 어려서 거기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도가 남계룡으로 오고, 개화도가 제2도시가 되고, 남계룡이 지금 어디예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그러면 국외궁의 조공을 받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조건이 뭐냐? 칠산바다가 뽕나무밭이 될 때. 그래서 우리 속으로 그랬습니다. 칠산바다가 뽕나무밭이 돼? 웃기고 있네. 저 영감되기도. 그랬는데요, 바뀌었잖아요. 지금 칠산바다가 뽕나무밭이 돼갑니다. 지금 다 됐어요. 그게 새만금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문화가 바뀝니다. 우리식으로. 우리 걸 찾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응원이 이거였어요. 337박자. 여러분들 337박자 한번 같이 한번 쳐봐줘. 그러니까. 이러죠. 빅토리, VLCT, ORI. 이겨라, 우리 청군 이겨라. 이거였어요. 그런데요, 2002년 월드컵 때 딱 이랬어요. 제가 고함은 칠게 박수 한번 쳐보세요. 대한민국! 이렇게 약해요. 다시 한번. 대한민국! 이때 이렇게 딱 되니까 어때요? 세계가 활짝 놀랍니다. 그리고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천하통일 대한민국이 딱 써집니다. 붉은 악마들이, 우리 상고사는 신완승 교수님 계시는데, 붉은 악마들이요, 14대 좌우지천왕, 여러분들은 치우천왕 모습으로, 도끼 모습을 대갖고 대한민국 천하통일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한족들이요, 중국의 한족들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중국 대륙이 우리 거였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 대륙을 쳐들어가서 식민지하자는 것은 아니고, 옛날 거 찾자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는요, 중국 대륙에 가서요, 우리가 힘을 펼 때가 된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중국 대륙을, 우리가 중국 대륙에 가서 정말 이 동아시아인들은 하늘로 묶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정신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자, 우선 이렇게 봅시다. 의료시장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요, 30만, 적어도 30만여 여성분들이 다문화 가정으로 한국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사돈나라입니다. 사돈나라가요, 사돈들하고 잘 지내면 집안 잘 돼요, 안 돼요? 망합니까? 사돈들하고 잘 지내야 돼요. 서로 도와주고. 자,
그들은 비록 대부분 남쪽에서 오셨어요. 남쪽이었는데요. 남쪽의 우리 나라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이요. 그 나라들이요. 전부 자원부국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원부국이잖아요. 우리 투자 좀 해주면 되잖아요. 사는 나라인데.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거. 건강하려면,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신체 구조에 맞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살고 있는 지역의 풍토, 기후에 맞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구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기후가 변하고 있잖아요. 식량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는, 기후가 변하니까 그 식량을 맞춰서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했어요. 생활이 바로 건강법이다. 생활이 건강법이고 생활 속에 먹거리가 바로 약이다. 먹거리가. 그리고 지역마다 항상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에 어떤 풍토병이 있으면 그 풍토병을 이길 수 있는 약들이 다 그 지역의 음식 속에 있다. 우리나라는요, 위장병이 많으니까 민들레가 많은 거예요. 남미는요, 수면병이 있으니까 커피가 있는 겁니다. 동남아는요, 말라리아가 많기 때문에 키니네가 있는 거예요. 자, 날씨가 더워지고, 메르스네, 이상한, 댕결이네, 이런 병들이 우리한테 여기지, 우리나라도 옵니다. 올해 어떤 병이 결석할지 모르겠어요. 낮에는 30도가 넘고, 지금, 해만 지면은요, 15도 정도로 지금, 기온이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이상 기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도 안 오고, 건기후가 올라온지 어쩌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날씨가 더워지는데, 오고 있잖아요. 국채에서 오고 있잖아요. 과일도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은요, 약으로서 법제를 하는 겁니다. 식물, 천물생, 무명지초라. 약 없는 풀은 없어요. 약 안 되는 풀은 없어요. 그러면 약은 그냥 먹습니까? 함부로 먹습니까? 약? 안 되잖아요. 법제를 해야 되냐. 법제가 조리입니다. 법제를 해놓으면 그게 음식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법제를 하면. 그거 누가 조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쪽에서 그걸 먹고 있고 잤던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겠어요? 우리한테는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지금 기후변화가 오는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약을 지을 수 있는, 조지할 수 있는 분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다문화 가정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멀리 필리핀에서 오고 베트남에서 온 여인들이 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주고 그분들이 보람있게 살 수 있게끔 우리가 껴안아야 될 시점입니다. 저희 한민녀는 그 운동을 전개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요, 가르쳐서 보냅니다. 어디로? 친정 나라로 보내요. 그리고 신체 구조와 풍토에 맞게 살아라고, 건강하게 살아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에 곡 채소가 바로 약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 가면 대우를 받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지금은 원재해주는 나라잖아요. 자원을 거기에 투여합니다. 그래서 협력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엄청난 시너지, 사돈 나라끼리 협력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가질 수 있고 지금의 작금의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가능하다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답게 살려면 사람다워야 사람입니다. 자, 사람답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야만인이라고 합니다. 금수맛도 못한 놈, 야만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일본은 문명인이라고 합니다. 단군 할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환웅 할아버지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곰족 여인과 곰족 여인입니다. 곰족 여인과 호랑이족 사람이 남자가 연자가 많은데 여자일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거기도 환웅천왕을 찾아옵니다.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곰이 동물이 사람이 됩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곰족 여인과 호랑이족 여인이. 어쩌야 그러면 어떤 게 사람다운 사람이고 어떤 게 사람답지 못한 사람인가? 개, 돼지는 삽니까 죽습니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도 하고 다 합니다. 짐승들도 다 사랑도 하고 감정 표현도 하고 다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럽니다. 배고프면 먹고 다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하고 다릅니까? 뭐가? 배고프면 그저 자고 먹고 잠으면 그저 잡니다. 그런데요, 사람다운 사람은요, 이게 사람다운 사람이랍니다. 인생의 목표를 가진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랍니다. 내가 왜 사는가? 건강해서 무엇을 할 건가? 도둑질 할 건가? 그러면 사람답지보다 오히려 없는 만 더 보더죠. (21일간) 100일간을 기한을 줍니다. 쑥과 마늘을 주면서 한웅 할아버지께서 곰족 여인과 호랑이족 여인한테 쑥과 마늘을 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수련을 하라고 합니다. 아마 단식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호랑이족 여인은 성질이 급해서 툭 깨버리고 곰족 여인은 꿍꿍이 참습니다. 21일 만에 깨달아옵니다. 깨달아.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겁니다. 21일 대단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도 저 낳아놓고 21일간 새 1회를 보내는데 저를 자식으로 앉혔답니다. 20하루를 참고 새 1회가 지내자 자식으로서 인정을 했답니다. 당신 자식으로. 20일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계란이 부화되는데 21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계란 한 개 있죠. 20일은 경제입니다. 토끼가요,
새끼를 낳는데 임신기간이 21일입니다. 인간의 몸에 혈관이 한 바퀴 삥 도는데 21바퀴 내지 22바퀴, 몇 바퀴 뛰면 한 바퀴 정확히 돕니다. 21일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만에 곰족 할머니께서 깨닫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당군입니다. 환웅하고 혼인을 해서 환웅 할아버지와 당군입니다. 당군 할아버지가 나라 세운 지 얼마 됐습니까? 4,300? 몇 년요? 예. 그때 우리는 적어도, 우리 민족은 적어도 생애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BC 2333년에 우리 민족은요, 누구나 다 생애 목표를 가진 문명인이 된 겁니다. 그걸 여기 더 소급하면 환웅 할아버지, 18분의 환웅 할아버지, 7분의 환웅 할아버지, 멀게는 7만 년 전에 이미 우리는 생애의 목표가 정해진 인류 최고의 문명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민족? 홍익인간을 하려는 민족. 인간은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주어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후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주 산나 만성을 이롭게 해야 된다. 우리 민족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교육 이념이고 우리 나라의, 우리 민족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어떤 종교가 들어와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세계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세계를 그런 이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힘이 필요합니다. 힘. 이념의 힘이 필요하고요. 또요, 옛날에는 군사력이었는데 이게요, 경제력으로 바꿨고 지금은 뭐라고요? 정보력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IT 산업이 발달하는 것이고 또 삼성이 핸드폰 장사를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핸드폰 장사를 잘하게 돼 있어요. 또 지금 장사되는 게 뭐만 있습니까? 물류뿐이 없습니다. 물류. 그래서 서해안 시대를 열어서 물류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이쪽에서 받는 거, 일본 이쪽에서 받는 거 우리 새만금에 실어서 유럽으로 보낼 때 우리는요 10만 불 시대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신체 구조와 풍토만 맞게 살면 병은 없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매번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신체, 자연을 보면 사회를 알 수 있고 사회를 보면 인간의 몸을 알 수 있다. 자연 현상이 몸에 나타나는 현상하고 똑같다. 자연은 놓아두면 지자리 찾아가듯이 우리 몸도 놓아두면 제 생긴 대로 먹고 있고 자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만 한다면 모든 것은 원상으로 돌아간다 하셨습니다. 그게 민족생활 요법이었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저희는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뭐 건강법 이런 것들은요 책 보시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사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의례 종교 전부 경전이 있잖아요. 우리 경전 한번 읽어주십시오. 천부경, 삼일신고, 참정계경. 저는 제가 뭐 증산이나 뭐 이런 종교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가면 예배 보고 성당에 가면
미사 드리고 절에 가면 예불 합니다. 우리는 종교를 저는 초월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졌고 우리 할아버지였더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분들도 그 종교의 가르침을 주시는 분도 훌륭한 스승님이시고 인류를 위해서 엄청나게 공헌합니다. 또 그분들 따르는 거 전부 인정합니다. 인정하시더라도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누구인가, 우리 역사를 한번 바라봐 주시고 자신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한테도 엄청난 그렇게 좋은 경전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